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이제 대응 관련해서 제가 주말 중에 조금 시가 갭 뜨고 그리고 그 부근에서 뭐 슈팅 나오고 오전 중에 고점 만들고서 내려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초보분들 갭 뜨는 자리 주의해야 된다. 라는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죠. 그래서 거기에는 당연히 대웅 같은 경우에는 뻔히 알고 있었어요. 왜? 대금 많이 터졌기 때문에 물려있는 개인분들 많을 거 알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악플도 진짜 많이 날렸습니다. 그래서 뭐 욕설 박으신 분들은 그냥 당연히 차단을 했고, 그래서 뭐 악플 그냥 많았어요. 많은데 다신 분들 중에 들이 한번 좀 이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에서 편협한 사고, 최대한 이성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자신이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면은 당연히 흥분하는 게 정상이긴 하죠. 근데 이 인간이 왜 주의해야 되는지, 그냥 제가 뭐 그냥 막연히 대웅 종목 저거 무조건 내려갑니다, 조심하세요, 이게 아니었죠.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과거의 통계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왜 시가 부근 갭 뜨고 살짝 반짝하고 보통 내려가는지 그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막연히 그냥 내려간다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누가 안 좋은 얘기 했다고 좀 편협한 사고는 이거는 접어두셔야 돼요. 주식시장에서 최대한 이성적인 사고를 할 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 제가 주의하라고 말씀드린 점, 그러면은 그걸 역발상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듣고서 나 기분 나빠, 이러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은, 이런 생각에서 끝나면은 당연히 발전이 없는 거고, 누군가는 듣고 나서 그러네,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저 인간 말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가. 그러면은 나는 저걸 이용해서 내 평단을 낮추거나, 혹은 추가 매수, 뭐 이제 나 내려갔을 때 나 처음으로 진입을 하려 했는데 좀 더 기다려봐야겠다 등등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저도 할 말 다 하고, 옛날부터 그랬죠. 다른 채널들은 뭐 좋다 영상 뭐 종목 관련해서 좋다 이거 무조건 갑니다. 좋은 얘기만 하는데 좋은 얘기만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을 리가 없어요. 어떤 종목이든 분명히 주의해야 될 점은 존재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바보도 아니고, 이런 거 좀 안 좋은 얘기하면은 셀트리온도 그렇고 대웅도 그렇고, 옛날에 막 이제 뭐 한국파마 그것도 고점에서 이제 조만간 조심해라, 이런 것도 그렇고 자기 들고 있는 개인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분들 당연히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얘기하면은 기분 나쁠 거 알죠. 악플 달려올 거 알고 안티다 막 이러면서 알면서도 그분들보다는 최대한 다른 초보분들, 보통 초보분들이 달려드는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서 주의해야 될 점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보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 일부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욕을 먹더라도 어차피 필요 없어요. 뭐 그분들이 뭐 악플 단다고 해서 제 수익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주식 매매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지장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이런 거는 좀 제가 그래도 경험이 많은 입장에서 주의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뿐이에요. 그리고서 어차피 그런 거에 또 뭐 매번 반복되겠죠. 무한 반복일 거예요. 알면서도 어차피 그런 편협한 사고 갖고 계신 분들은 주식으로 돈 벌기 좀 힘들다는 점. 그래서 이 영상 보고서 뭐 좀 고치실 수 있으면은 고치셨으면 좋겠고, 그 와중에 또 이제 뭐 침묵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자, 그래서 제가 대웅에 대해서 아침에 잠깐 그 시간에 갭이 있었으니까 시간에 갭 뜨고 거기서 오전 중에 잠깐 슈팅 한번 나올 수 있다. 대신에 그 구간이 최고점이고 밀리면서 끝날 확률이 높다. 100%는 아니죠. 근데 여태까지 과거 통계상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에 대해서 이제 대웅 보유자분들께서 득달같이 달려들었죠. 분노하셔가지고. 당연해요. 이해합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대웅 그냥 뭐 주가 내려가라고 저런 영상을 만들었을까요? 이 종목 주가 내려가면 저한테 뭐 득될 게 뭐가 있다고. 제가 뭐 이 종목에다 숏을 걸어놓은 것도 아니고 선물 매도 걸어놓은 것도 아니고 제가 바보도 아니고 특정 종목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면 안티분들 득달같이 달려드는 거 알아요. 매번 겪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조심해라, 주의해야 된다 라는 종목 기억나는 것만 지금 여러 개인데 뭐 신풍도 그랬고 신일도 그랬고 최근에 뭐 한국파마 조만간 이거 정지 풀리면은 한번 꽂을 거다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구간이 그거입니다. 제일 핵심이 그거예요. 개인이 신규 진입 조심해야 할 자리. 이런 구간에서 많이 물리거든요. 높은 자리인데 광기 막 4연상 5연상 갔는데 거기서 더 갈 것 같아서 새로 진입을 해. 2,0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만원 올라왔는데 10배 올라왔는데 거기서 2만원 갈 것 같아서 새로 진입을 해. 근데 비중 조절 같은 것도 없고 차트 기준도 없고 손절도 못하고 다 때려박고 그냥 재산 다 잃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주의해야 될 자리에서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초보분들. 그냥 분노에 차서 뭐야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안 좋은 소리 하네? 너도 욕먹어라. 그러지 마시고 성인이니까 제가 주의해야 될 때 주의해야 된다 라는 이유를 같이 설명드리죠. 대웅도 그 영상에서 같이 설명드렸어요. 단기 재료 소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제가 뭐 회사에 대해서 안 좋다고 한 적도 없고 주가가 뭐 박살낼 거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대신에 시간에 갭 떴는데 상한가를 못 닫았다는 거는 재료에 대해서 시장에서 그렇게 세게 안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임상 3상 착수였죠. 뉴스가. 착수라는 거는 임상 3상 완료까지 결국 너무 멀어요. 그러면은 단기 기대감, 재료 소멸로 하락하는 게 많고 그리고 그것도 여태까지 처음으로 그게 아니라 과거의 종목들 통계 대부분의 종목들 임상 2상, 3상 들어간다 요런 걸로 갭 뜬 애들이 싹 다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그냥 아침에 갭 뜨고 조금 슈팅 나오고 그 부분을 최고점으로 쭉 밀리면서 끝나는 케이스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종료 예정일까지 테스트하는 기간이 길잖아요. 임상 3상 들어갔다고 해서 하루 만에 나오는 게 아니고 결과가 기대감이 떨어져요. 최소 반년, 1년 이상 걸릴 텐데 임상이 그때까지 주가가 계속 올라갈까요? 단기 재료 소멸로 떨어지는 케이스를 저는 허다하게 봤습니다. 시장에서. 주식시장 1, 2년 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재료 관련해서 제가 100% 정답은 아니지만 최소한 주의해야 되는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리는 그런 자리를 아니까 그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성적인 판단은 접어두고 그냥 뭐야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조심하라고? 왜 안티하냐? 이러는 분들 결국 무한 반복입니다. 그런 분들이 가장 문제점이 좀 안쓰러운 게 저는 사실 뭐냐면은 자신의 계좌가 왜 잘못되고 있는지 몰라요. 왜 대웅이 아침에 갭 뜨고 내려갔는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난 그냥 재료에 대해서 좋게만 봤거든. 올라갈 줄 알았거든. 그리고 핵심은 그거죠. 남이 조언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케이스. 들으려고도 안 하는 케이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러면은 주식시장에서 뭐 발전이 있을까요? 결국 여태 이뤄왔던 것처럼 반복되는 삶입니다. 옛날 얘기에도 많죠. 신하가 충언을 했더니 듣기 싫다고 베어버리는 왕들. 똑같아요. 결국 그런 왕들 최후가 어떻죠? 다 쓰레기처럼 끝났습니다. 제가 항상 정답이라고 말씀은 드리진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분들보다 재료 측면, 주식시장 오래 봐왔고 오래 살아남았고 먹고 살 만큼 수익 내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말하는 조언 관련해서 꼭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인간이 왜 조심하라고 하는 걸까?
왜 조심하라고 하는 거지? 최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종목에 대해서 안티해서 제가 뭐 득볼 게 뭐가 있어서 제가 뭐 대웅 사장한테 뺨을 맞았어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같이 설명을 드리죠, 제가. 제가 이유도 없이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과거 통계도 그랬고, 그리고 흐름, 그리고 평균적으로 임상착수 종목들이 왜 시가에 갭뜨고 그 부분이 그날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지, 초보분들보다 제가 그래도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인데,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리는 자리, 주의해야 될 자리, 그런 것에 대해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가 내려가라고 퍼붓는 게 아니라, 저주 퍼붓는 게 아니라, 주가 내려간다고 저한테 이득이 되면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대웅 내려간다고 제가 뭐 득볼 게 뭐가 있을까요? 오히려 안티들만 득실득실하게 만들지. 그런 분도 있던데요. 어떤 분은 막 좀 보고 웃었는데, 뭐 반사이익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혹시 막 셀트리온 주주냐 이런 거 보면은 좀 좀 어이가 없다 못해가지고 좀 웃음이 나옵니다. 어떤 세상을 살아야지 그렇게 좀 피해망상이 극한까지 갈 수 있는 건지 반사이익까지 생각했어요. 야,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웅이 내려가면은 셀트리온이 올라갈 거라고 반사이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야, 대단하신데? 재료 측면에서? 근데 저도 옛날에 깡통 차고 그랬을 때 뭐 모두 원망스러워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최소한 주식시장에서 흑백 논리, 내가 매수한 종목에 대해 주의할 점 얘기하면은 너는 적이다, 안 좋게 이야기하면 넌 적이다, 이런 생각, 쓸데없는 그딴 생각 갖다 버리시고 왜 주의해야 하는지, 얘가 왜 주의하라고 말을 했는지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고 자기 스스로 생각이랑 이성적으로 비교를 해보세요. 모두 성인인데, 생각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성인인데, 주식시장에서는 감성으로 성공 못합니다. 주식시장 언제까지 감성적으로 매매하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성적인 판단 못하면 다 죽는 곳이에요. 여태 감성적으로 몰빵 때리고 갈 것 같아서 사고, 꽂히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매매해서 수익 잘 나셨나요? 절대 아니겠죠. 이렇게 났으면은 뭐 거의 하늘이 내린 재능이에요. 유튜브 보고 있을 리도 없어요. 그리고 일개 유튜버가 발언한다고 해서 종목 주가가 휘청거릴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절대 안 그래요. 세력들이 만만한 사람들도 아니고, 일개 유튜버가 리딩 업체도 아니고, 그냥 종목에 대한 의견 발언했다고 우르르 몰리거나 그 정도 파급력 절대 없습니다. 특히 거래대금 크게 터진 종목들은 티도 안 나요. 막말로 갖다 제 영상 보고서 5천만원 이상에서 막 몇 억씩 때려받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각자 기준이 있고, 제 영상을 보고서 생각을 같이 엮어서 이건 나도 들어봤을 때 좀 좋아 보이네? 해가지고 매수는 할 수 있어도 막 몇 억씩 때려박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멍청한 사람이죠. 오히려 있으면은 남의 생각만 듣고 거기다가 몇 억 때리면은. 돈 받고 하는 리딩 업체도 아니고 사라 팔아라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영상 보고서 몇 억씩 박는다? 있을 리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일개 유튜버가 말했다고 뭐 주가가 흔들리니 뭐니 부정적으로 갈 수 있니? 착각입니다. 세력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 걸로 흔들릴 정도면 세력 못하죠. 기억나는 댓글이 좀 몇 개 있는데, 막 뭐 내일 종가 보고서 뭐라 하나 보자 조롱하는 어투로, 그리고 막 욕설 때려 박으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고, 이분들은 뭐 물려 계신 분들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막 자신의 생각을 좀, 의견을 좀 타당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신 분들은 뭐 저는 토론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각자 생각하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저도 정답이 아니거든요.
저도 그냥 과거 통계상 이러이러해서 이게 확률이 높았다 이런 움직임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 정답은 아니에요. 주식이 과거 패턴 똑같다고 무조건 100% 똑같이 가는 건 없죠. 그런 생각 각자 의견을 토대로 갖다가 논리적으로 하시는 거는 존중을 해드립니다. 근데 저런 조롱하는 댓글 남기신 분들은 정작 다음날 주가 하락하고 나면은 말이 없어져요. 왜? 제가 귀신같이 개인들 물리는 자리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심하라고 하면은 그 주변에서 하락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아 이제 슬슬 개인들 한번 물려가지고 좀 울부짖을 그런 종목들 보여요. 자리가 주의해야 될 자리.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가지고 요런 거는 이제 좀 저도 그냥 분노 표출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분노는 아니고 저는 그냥 이런 거는 좀 생각을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워요. 언제까지 그렇게 좀 사고 편협하게 사실 건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각자 인생이죠. 어차피 안 바뀌어요. 자기가 안 바뀌면은 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시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응용하는 방법, 이용하는 방법. 제가 주의하라고 말씀드린 자리들을 이용하는 방법. 생각을 엄청 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부정적인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자, 내가 뭐 해당 대웅을 물려 있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임상착수 재료로 갭 뜰 거는 보여. 근데 그 부근에서 갭 뜨고 시세 주고 밀릴 것 같아. 과거에 이런 게 많았죠. 통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부러. 임상착수 재료들은 갭 뜨고서 밀리는데 그에 대해서 이유. 왜? 임상착수하면은 임상 3상 완료까지 이제 중간에 공백이 생겨요. 물론 새로운 재료가 엮일 수는 있습니다. 뭐 대웅 같은 경우는 니클로사마이드 이런 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른 재료가 엮인 건 있겠지만 보통은 임상착수 재료로 뜬 그날에 내려가는 도중에 다른 재료를 엮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임상 3상 뭐 한 이번 연도 내내 한 1년 잡아요. 21년 말까지 주가가 계속 오를까요? 아니에요. 단기 재료 소멸로 가요, 보통. 기대감으로 달려들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뭐야 이거 임상 3상 착수하면은 뭐 이제 결과 나오려면 멀었네? 1년이나 걸리네? 다른 재료가 붙는 게 아니라면은. 그래서 과거에 대부분 임상 착수 요런 걸로 갭뜬 것들은 싹 다 내려갑니다. 거의 10종목 중 9종목은 내려가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이해를 하시고 내가 물려있어. 아무 생각 없이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물려있다면 아침 시가에 갭 뜨고 그 부근에서 팔고 다시 종가에 사면 물량을 그대로 평단가가 이득이겠죠. 그냥 막연히 갑자기 장투를 하겠다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 제발. 대웅 관련해서 솔직히 있으신가요? 대웅 관련해서 매매를 했는데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놓고 이 종목 중장기적으로 회사 실적 같은 거 미래성이 밝아 보여서 매매를 하신 분이 있나요? 솔직히 장기 투자 없을 거라 보거든요. 저는 임상 그런 결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오신 분들 여기 구간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100중 99는 그런 케이스일 거예요. 뭐 미래 발전성, 가치 이런 게 아니라 치료제에 대한 호이스타 정이든 니클로사마이드든 그런 치료제에 대해서 좋게 결과가 나올까 혹은 긴급 사용 승인 나오지 않을까 요런 걸로 들어오신 분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갑자기 뜬금없이 미래성을 받습니다. 나는 장기 투자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애초에 재료 보고 들어왔으면은 재료로 보시는 게 맞아요. 뜬금없이 이런 거 한 65,000원에서 물려가지고 혹은 막 8만원에서 물려서 야 대웅 같은 경우는 회사 실적 좋네 이거 1년 안에 뭐 호이스타정 뭐 임상 3상 결과 나오고 치료제 승인 받고 하면은 전세계로 팔려나가서 그러면은 실적 잘 나올 거고 탈출기에 주겠지 장기 투자 간다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초에 재료로 들어왔으면은, 재료 보고 들어왔으면은, 재료 보고 매매를 하세요. 갑자기 뜬금없는 장기 투자 이런 얘기 꺼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계좌가 계속 물리고서 박살나고 악순환 되는 겁니다. 물리고 나서 장기 투자를 한대. 장기 투자는 물리기 전에 주가가 낮을 때,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이 종목이 뭐 낮은 자리도 아니고, 코로나 타고서 2만원짜리가 지금도 3배짜리예요. 4배, 5배 갔다 왔어. 4배 올라갔다 내려온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 갑자기 회사 실적? 장기 투자? 헛소리죠, 사실. 실질적으로 자기가 뭐, 재무 같은 거 진짜 말도 안 되게 계산을 잘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안 들어옵니다. 미리 샀어요, 진짜. 이런 자리에서 샀죠. 솔직하게 가슴을 얹고 호이스타정, 니클로사마이드 이런 재료 보고 들어오셨잖아요. 이런 자리에서는. 그럼 재료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맞아요. 갑자기 물리고 나서 그게 나중에 잘 돼가지고 얼마 팔릴 거고 실적이 얼마 가면은 회사 주가 오를 거고 쓸데없는 행위입니다. 재료 보고 왔으면 재료 매매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알고 있었잖아요. 패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상착수하면은 보통 갭 두고 밀린다. 과거 통계상 거의 다 그랬다. 이 종목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죠. 거의 다 그랬으니까. 얘가 특별한 종목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런 거를 내가 들었을 때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 하지만 내가 혹시라도 갈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럼 내가 들고 있는 물량 한 반을 시가에 팔고 지켜볼까? 시가 갭 뜬 곳에서 팔고 종가에 샀으면 5% 이득이잖아요. 평단가가 최소한. 지금 시간에 1% 내렸으니까 시간에 6% 이득이에요. 내가 물려있는데 혹은 이 종목을 나는 계속 볼 건데 이 종목 뭐 내가 막말로 갖다 장투한다고 해요. 장투한다고 해도 평단가 낮출 수 있으면 이득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사서 들고만 있으려고?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뻔히 보이는데. 그거는 내가 우직한 게 아니라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혹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장투를 한다고 해도 6%에서 이거 아침에 갭 뜬 자리에서 팔고서 시세 준 자리에서 팔았으면 거의 10%예요. 10%가 차이 납니다. 평단이. 10% 어디 땅 파면 나오나요? 아니죠. 그 하루 판단으로 갖다가 최소 5%에서 10% 이상 챙길 수 있는 그 편차를 평단가를 10%를 낮출 수 있는데 내가 장투를 할 거라고 해도 그 10%가 장투면은 나중에 몇백만 원이 돼서 돌아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안 팔고 그냥 대응 안 하는 거예요. 대신에 자기 스스로 위안을 하겠죠. 그래도 뭐 시세는 더 좋네. 그건 그냥 자기 위안, 합리화일 뿐입니다. 자기 합리화예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합리화를 할 뿐입니다. 뻔히 이게 이렇게 내려가고 갭 두고 내려갈 거 알면은 상식적으로 평단 5%에서 10%로 낮출 수 있는 기회인데 이용을 해야죠. 제가 왜 그냥 상세히 그렇게 말을 해줬을까요? 아침에 갭 뜨고 이런 거는 그 부근에서 슈팅 한번 나오고 그 부근을 최고점으로 하고 종가까지 쭉 밀리는 케이스가 많다. 이렇게 설명드렸거든요. 들고 있으신 분들 평단이 어디서 물려있든 평단 이거 10% 낮출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냥 무식하게 들고 있는 거는 능사가 아닙니다. 주식에서. 대응이 괜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기회를 삼아서 내가 진짜 뭐 임상 3상 결과까지 까보려고 해도 10% 낮출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거 그냥 날리신 거예요. 요 뒤에서 뭐 니클로사마이드든 상반기 중에 뭐 임상 2상 결과 뭐 좀 어떻게 좀 잘 돼가지고 시세를 줄진 모르겠는데 당일에 순식간에 10% 날린 겁니다.
단타 칠 때 5%만 물려도 마음 아프잖아요. 근데 이런 거 5%? 10%? 왜 아무 생각이 없을까요? 이런 것도 이용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5% 땅 파면 나오는 게 아니죠. 내가 이 종목을 아무리 중장기로 보더라도 이런 구간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물리고 나서 갑자기 회사 가치 따지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사실 주식 접근 방법 자체를 스스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재료 보고 매수했으면 재료 보고 매매를 하세요.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좀 제가 투덜거리는 게 많았는데 이런 점 뻔히 보인다면은 내가 신규 진입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런 자리 말고 기다리면은 차라리 여기 종가부터 들어가던가.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무언가 재료가 있어서 끌려. 그런 곳에서 샀으면은 지금 뭐 그냥 좀 시세 주는 곳에서 샀으면 바로 5% 마이너스죠. 시간에 포함하면 6%, 7%. 그런 게 아니라 재료가 있더라도 그만큼 판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거 통계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뻔히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내가 들고 있는데 분노하실 게 아니라 내가 들고 있으면은 이 인간이 말을 하는데 좀 생각을 해봤더니 혹은 과거 다른 임상 종목들 들어간 날 해가지고 갭 뜨고서 밀린 종목들 찾아봤더니 다 비슷해. 그러면은 나도 시가에 갭 뜨면은 그 부근에서 좀 팔고 종가를 기다려 봐야겠다. 왜? 재료 기대감에 소멸이 있으니까. 단기 재료 소멸. 그럼 나 평단 낮출 수 있는 기회인데 평단 낮추면 그만큼 수익인데. 그래가지고 이 영상에 뭐 보나마나 안 좋게 댓글 다셨던 분들 조용히 침묵하실 거 알아요. 보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안 보실 거예요. 열받아서. 왜? 제가 한 말대로 돌아갔으니까 결국. 자기들은 뭐 상한가 간다. 뭐 아니면 뭐 좋게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단기 재료 소멸 오늘 차트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열받아서 안 보시거나 뭐 아니면 보더라도 싫어요만 누르고 가시겠죠. 어차피 안 고쳐지실 분들은 필요가 없어요. 사실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한 번이라도 왜 시가 갭 뜨고 그 부분이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주의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그걸 응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주식 매매 결국 이런 디테일에서도 차이가 나요. 나중에 5%, 7%, 8%땅 판다고 나오는 거 아니죠. 단타에서 3%만 먹어도 기분 좋아하면서 왜 이런 5%, 그냥 7%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구간은 놓치고 정작 단타에서 1, 2% 수익 내고 좋아하고 물리는 거 5%, 10% 물려서 울고. 괜히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의해야 될 자리, 초입 개인들이 많이 물리는 그런 자리,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발상을 한 번만 더 하면은 그러면은 제 말대로 좀 봤더니 과거 차트들 그래 종가가 많이 내려가는구나. 내가 신규 진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만 텀을 두고 보자. 종가부터 들어가던자. 이런 식으로. 어차피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성적인 사고 못하면은 말짱 꽝입니다. 그 꽝은 자신의 계좌가 책임져요. 여하튼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